네, 안녕하십니까. K 최근접 이웃 회기, KNN 회기에 대한 발표를 맡은 이인아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회기라는 주제의 배경을 살펴보고 이제 두 번째 알고리즘의 정의와 동작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실행 코드를 확인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점과 한계를 정리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KNN 회기에 대한 머신러닝 분류 구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머신러닝은 이제 사람이 규칙을 일일이 정해주는 대신 데이터로부터 규칙을 스스로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이제 학습 방식에 따라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뉘고요. 이 중 지도학습은 입력인 특성과 정답인 타겟이 함께 주어진 데이터로 학습하여 새로운 입력에 대한 정답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지도학습은 또 다시 분류와 회기로 나뉘고, 분류는 미리 정해진 여러 클래스 중 하나로 샘플을 구분하는 문제고, 예를 들면 도미인지 빙어인지 이전에 배웠던 그 예입니다. 반면 회기는 클래스 중 하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어떤 숫자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다룰 KNN 회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회기는 영국의 유전학자이자 통계학자인 프랜시스 갈톤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모의 키와 자녀의 키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였고, 그가 발견한 것은 아주 키가 큰 부모의 자녀도 부모 세대만큼 극단적으로 크지 않았고, 반대로 아주 키 작은 부모의 자녀도 부모보다는 키가 컸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갈톤은 인간의 키가 세대가 거듭될수록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인류 전체의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평균을 향한 회기라고 명명했으며, 그리고 이때 사용한 통계적 선형 모델이 그대로 회기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KNN 회기의 핵심 작동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KNN은 비슷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는 서로 가까운 곳에 모여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동작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이제 거리 측정입니다. 새로운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이때 주로 유클리드 거리 공식이 사용됩니다. 둘째, 이웃 선정입니다. 거리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여 가장 가까운 K개의 데이터를 찾습니다. 세 번째, 평균 예측입니다. 선택된 이웃 샘플들의 타깃값, 즉 정답 수치의 평균을 구해 새로운 샘플의 예측값으로 결정합니다. 화면 예시를 보겠습니다. 무게를 예측하려는 새로운 농어 주변에 농어 3마리가 있고 각 무게가 100g, 120g, 140g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농어의 예측 무게는 세 값의 평균인 120g이 됩니다. 회기에서는 이렇게 평균을 사용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앞서 언급한 유클리드 거리를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유클리드 거리는 두 점을 잇는 직선 거리, 즉 좌표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입니다. 화면 예시를 보겠습니다. 기존 농어 A는 길이 30, 높이 8이고 새 농어는 길이 25, 높이 6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길이 차이의 제곱과 높이 차이의 제곱을 더한 뒤 제곱근을 취해 구합니다. 계산하면 5의 제곱과 2의 제곱을 더한 29의 제곱근 약 5.39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차원수가 특성의 개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특성이 길이 하나뿐이면 1차원이고 길이 높이 2개면 2차원이며 특성이 n개면 n차원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특성이 2개 이상일 때는 각 특성의 단위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맞추는 표준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이클런의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합니다. 이제 실제 코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다룰 문제는 농어의 길이로 무게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본 화면의 코드는 넘파이를 이용해 농어의 길이 데이터와 무게 데이터를 배열 만드는 과정입니다. 펄치 랭스에는 이제 길이 값이, 펄치 웨이트에는 그에 대응하는 무게 값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넘파이 배열로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킷런은 입력으로 넘파이 배열을 받기 때문이고, 또한 넘파이는 같은 자료형을 메모리에 연속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대량의 숫자 연산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만들었으니 이제 분포로 확인하겠습니다. 시각화에서는 파이썬의 대표적인 그래프 라이브러리인 매플롯 립을 사용합니다. 코드를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PLT 스캐터는 이제 산점도를 그리는 함수입니다. 첫 번째 인자가 X축인 길이, 두 번째 인자가 Y축인 무게입니다. 산점도는 점을 흩뿌려 이제 두 변수의 관계와 분포 패턴을 한눈에 보는데 쓰입니다. PLT X 라벨과 PLT Y 라벨은 각각 X축과 Y축 이름표를 다는 함수입니다. 마지막으로 PLT show는 지금까지 설정한 그래프를 실제 화면에 띄우는 명령입니다. 앞에 정의해둔 내용이 이 명령을 통해 비로소 출력됩니다. 그래서 출력된 그래프를 보시면 농어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무게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를 훈련용과 테스트용으로 나누는 과정입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는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를 나누는 데 사용되는 사이킷런의 기능입니다. 테스트 사이즈는 따로 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훈련 75%, 테스트 25%로 나뉘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 전체 데이터가 56개로 이제 25%로 나누면 훈련이 42개, 테스트가 14개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랜덤 스테이트는 데이터를 무작위로 나뉠 때 그 무작위성을 고정하는 값입니다. 42라는 숫자는 관례적으로 쓰는 값이므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코드는 배열의 형태를 바꾸는 리쉐이프를 설명합니다. 처음에 4개짜리 1차원 배열의 형태는 괄호 안에 4 하나만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리쉐이프 2반점2로 바꾸면 2행 2열의 2차원 배열이 됩니다. 즉 1차원 배열을 2차열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이킷런이 2차원 입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변환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트레인 인풋과 테스트 인풋에 리쉐이프 -1을 적용합니다. 리쉐이프 -1,1은 세로로 긴 2차원 배열, 즉 열이 1개인 배열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1은 행의 개수를 자동으로 계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훈련 입력은 42행 1열, 테스트 입력은 14행 1열의 형태가 됩니다. 아래쪽 코드는 모델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K-네이버스 리그레서는 K에는 회귀 모델을 만드는 사이클런 클래스입니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 K는 5로 자동 설정됩니다. 이웃의 개수를 직접 정하고 싶다면 n 다운바 네이버스 인자에 원하는 값을 넣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fit 메서드에 훈련 입력과 훈련 타겟을 넣어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모델을 학습시켰으니 성능을 평가하겠습니다. 스코어 메소드를 출력하면 테스트 세트에 대한 점수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약 0.9928이 나왔습니다. 이 점수는 결정계수, 즉 R 제곱값입니다. 계산식은 화면과 같습니다. 분자는 타깃에서 예측을 뺀 값의 곱의 합이고, 분모는 타깃에서 타깃의 평균을 뺀 값의 제곱의 합입니다. 각 항목을 정리하면 타깃은 실제 정답인 테스트 타깃이고, 예측은 테스트 인풋을 모델에 넣어 스코어가 내부에서 계산한 값이며, 평균은 테스트 타깃의 평균을 스코어가 내부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R의 제곱이 1이면 분자가 0이 되므로 완벽한 예측을 의미하고, R 제곱이 0이면 그냥 평균을 찍은 것과 같은 수준이며, 0보다 작으면 평균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R 제곱은 1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저희가 나온 저희 모델은 0.9928로 1에 가까움으로 성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R 제곱은 무차원의 값이라 이제 직관적인 오차 크기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균 절대 오차, 즉 MAE를 함께 보게 됩니다. 코드를 보시면 프레딕트 메서드로 테스트 입력에 대한 예측값을 구한 뒤 민 앱솔루트 에러의 실제 타겟과 예측 값을 넣어 오차를 계산합니다. 결과는 약 19.16이 나왔습니다. 이는 예측이 실제 무게와 평균적으로 약 19g 차이 난다는 의미입니다. MAE는 이렇게 타깃과 같은 단위로 오차를 보여주기 때문에 해석이 비교적 직관적입니다. 아래 표는 두 지표를 비교한 것입니다. 앞부분에 나왔던 R제곱은 평균 대비 설명된 분산의 비율로 무차원이며 1에 가까울수록 우수합니다. MAE는 절대값의 평균으로 타깃과 같은 단위를 가지며 작을수록 우수합니다. 아래 코드의 훈련 세트에 대한 점수도 확인했는데 약 0.9698이 나왔습니다. 정리하면 K가 5일 때 훈련 점수는 0.9698, 테스트 점수는 0.9928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을 점은 보통 훈련 점수가 테스트 점수보다 높아야 하는데 지금 테스트 점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K 값을 조정하며 다루겠습니다. 방금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웃의 개수 K를 3으로 줄여보겠습니다. neighbors를 3으로 설정하고 다시 학습시킨 결과, 즉 K가 3일 때 훈련 점수는 0.9804, 테스트 점수는 0.9764가 됩니다. 앞부분에 K5였을 때와 비교하면 훈련 점수가 테스트 점수보다 높아지면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정상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즉, K를 줄이면 모델이 좀 더 복잡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K값이 모델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세 그래프는 K값을 각 1, 5, 42로 두었을 때 모델이 만들어내는 예측선을 보여줍니다. 오른쪽 코드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파란 점은 실제 데이터이고 빨간 점은 모델의 예측입니다. 반복문을 통해 K를 1, 5, 42로 바뀌어가며 모델을 학습시키고 예측선을 그립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K가 1일 때는 예측선이 모든 데이터 점에 일일이 따라가며 선의 변동이 많고, K가 5일 때는 K가 1일 때보다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K가 42일 때에는 예측선이 하나의 수평선이 되어버립니다. 훈련 데이터가 42개인데 이웃을 42개 모두 사용하면 입력이 들어오든 항상 전체 평균만 출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교를 통해 K값이 모델의 복잡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에 대한 개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과대적합입니다. 과대적합은 훈련 세트 점수는 높은데 테스트
세트 점수가 그보다 낮을 때를 말합니다. 학습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대한 내재된 실제 신호뿐 아니라 노이즈까지 함께 학습하여 훈련 데이터의 적합도는 낮으나 미관측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성능이 저하되는 형상입니다. 앞에서 본 K가 1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과소적합입니다. 과소적합은 훈련 세트와 테스트 점수 둘 다 낮거나 테스트 점수가 훈련 점수에 비해 오히려 높을 때를 말합니다. 학습 데이터의 표현력이 데이터에 내재한 구조를 포착하기에 불충분하여 훈련 데이터와 미관측 데이터 모두 오차가 높게 나타내는 형상입니다. K가 42인 경우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KNN 회기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첫째, parametric flexibility입니다. 쉽게 말해 데이터가 어떤 모양일 거라고 미리 정해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형 회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직선일 형태일 것이다를 미리 가정하고 시작하지만 KNN은 그런 가정 없이 데이터가 곡선이든 생긴 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에도 잘 맞습니다. 둘째, asymptotic optimality입니다. 데이터가 아주 많아지면 단순한 KNN도 이론적으로 거의 최선에 가까운 성능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무한히 많아질 때 이웃을 하나만 보는 1NN의 오차도 이론상 최선의 오차의 2배가 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성능이 비교적 확실하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다음은 한계입니다. 첫 번째, no extrapolation으로 외삽이라 하는데 외삽은 학습한 범위 바깥을 예측하는 것을 말하는데 KNN은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예측 값이 이웃들의 평균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과는 항상 훈련된 데이터에 있던 값들 안에 갇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훈련 데이터의 농어 무게가 최대 1000g이었다면 아무리 큰 농어가 들어와도 1000g이 넘는 예측은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KNN 알고리즘의 자체 구조적 한계입니다. 둘째, Kills of Dimensionality입니다. 특성의 개수, 즉 차원이 많아지면 점들의 거리가 다 비슷비슷해진다는 문제입니다. 가장 가까운 점과 가장 먼 점의 거리 차이가 거의 사라져 가깝다는 기준 자체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KNN은 거리로 이웃을 고르는 알고리즘인데 그 거리가 무의미해지니 작동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셋째, 비아스 밸리언스 트레이드 오프 K에 직접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장점이자 한계로 앞에서 본 것처럼 K가 작으면 모델이 복잡해져 과대적합으로 K가 크면 단순해져서 과소적합으로 갑니다. 즉 K라는 숫자 하나가 모델의 복잡도를 전부 좌우합니다. 조절이 단순하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그 하나의 성능이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한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 최근접 이웃 회기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